안녕하십니까. 사주이야기 145번째. 오늘은 팔자가 센 여자 사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떤 여자분 사주가 팔자가 센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팔자가 세다는 얘기요. 자, 그 중에서도 남자가 사주 팔자가 센 거와 여자가 사주 팔자가 센 것은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흔히들 듣죠. 저 여자 너무 사주 팔자가 세라고요. 자, 그럼 여자 팔자가 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사주의 기가 세서 센 여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자 팔자, 뒤용방 팔자라고 해서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니 남편이 떨어지고 또 가정에 굴곡을 갖는 여자분을 팔자가 세다고 합니다. 물론 현대에서는 여자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독신도 많고 경제력도 진이 덜하지만은 아직도 남편에 의해서 삶이 많이 좌우가 되니 남편과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팔자가 센 여자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팔자가 센 여자분은 어떤 사주를 지녔을까요? 여러 가지 사주가 있겠지만 첫째, 사주가 너무 신강한 경우입니다. 사주가 너무 강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주관이 뚜렷합니다. 그러면 물러섬이 없고 굽히지 않은 성정으로 많은 다툼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로 인해서 이별수가 이어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니 굴곡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사주학적으로도 보면은 사주가 너무 강하면 관의 힘을 약하게 하니까 무능한 남편이나 인연이 약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팔자가 너무 심각한 경우 여자 사주가 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여자 사주의 식상이 태가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식상은 의욕이 대단하고 역시 자기 주장과 주관이 강합니다. 그러니 물러섬이 없어서 가정적으로 다툼이 있는 그런 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상은 관을 치죠. 관을 무력하게 하기 때문에 이성 배우자와 인연이 약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팔자가 세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성살이 태가한 사주 팔자가 되겠습니다. 장성살은 리더격, 또 여자 사주에 있으면은 기가 강하고 본인이 호주 가장 노릇을 할 수 있는 아주 기가 센 그런 살이기 때문에 장성살이 태가한 여자분도 팔자가 세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주 팔자의 역마살이 태가한 경우입니다. 역마살은 변동, 변화, 굴곡이 많은 살이죠. 그러니 또 역마살을 가지고 있는 분은 기가 또 강하다는 얘기예요. 역시 강함을 가져가지고 변동, 변화도 많고 굴곡이 많아서 팔자가 세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살이 태가한 경우입니다. 사주 팔자에 관이 너무 많다 보면 관살이 되죠. 그러면 관이라는 것은 이성 배우자가 되는데 살로 변해버리면 관이 나를 치는, 남편이 나를 치는 형국이다 보니까 남편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는 사주팔자가 되기 때문에 팔자가 세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사주팔자에 살기운이 태가한 경우입니다. 살이 상당하죠. 많죠. 여러 가지가. 역마살, 화개살, 도화살, 파살 이런 살들이 사주팔자에 태가하게 되면 역시 팔자가 세게 되겠습니다. 또 사주팔자에 형충파에 있죠. 이런 형충파해가 태가한 경우도 사주팔자가 세서 굴곡을 갖는 그런 팔자가 센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경우를 팔자가 센 여자 사주팔자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사주팔자를 보면서 어떤 사주가 팔자가 센 사주가 되겠는지 한번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부터 볼까요? 병인년, 경자월, 병오일, 갑오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가 여자분이신데 팔자가 상당히 센 여자분 사주 팔자인데요. 왜 그런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이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인 세력이 오행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나무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병화 큰 불이 있네요. 그리고 일지 시지의 작은 촛불 오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임목지장 간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지에 임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시간의 간목 역시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네 편의 세력이 상당하죠. 병화 큰 불, 오화 작은 불, 그 다음에 임목, 간목 큰 나무. 상당히 네 편의 세력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많죠. 상대편 오행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해지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나를 극하니까 내가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진 오행이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사주팔자에는 나와 있는 게 전혀 없네요. 연지 이목 안에 무토, 일지 오화 안에 무토, 시지 오화 안에 기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작은 흙이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재성을 찾아볼까요? 재성은 월간에 경금 큰 쇠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이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지에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상대편은 큰쇠 자수 해가지고 작은 물까지 해서 나와 있는 거는 이것뿐이네요. 그러면은 내 편은 간목, 임목, 병화, 오화호에서 내 편의 세력이 많은데 상대편은 경금과 자수, 큰쇠, 작은 물밖에 없어서 사주가 아주 강해진 강사주가 됐네요. 신강한 사주가 됐죠. 자, 좀 더 깊이 들어가보자고요. 이 자수는 관이죠. 예, 불한테 되면은 불한테 관이 된다는 얘기죠. 나를 극한 오행이니까 나를 극하고 있나요? 이 자수가? 아니죠. 옆에 있는 임목을 수생목으로 생하고 있네요. 그러니 이 자수는 상대편이 아니라 관인상생으로 수생목, 목생화로 해서 불에게 힘을 주니까 오히려 내 편이 돼버렸네요. 그러니 상대편 하나가 내 편에 넘어오니까 경금 하나만 상대편이 되다 보니까 최강사주까지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관이 내 편으로 넘어오니까요. 자, 최강사주가 됐고, 그러면 용신은 뭔가요? 경금이 되겠네요. 유일하게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니까 경금이 되고, 자, 희신은 뭔가요? 희신. 자, 먼저 희신, 운에서 어떤 운이 좋은가를 보기 전에 나쁜 운은 뭔가요? 사주가 강하니까 운에서 나무가 오면은 안 좋고, 불이야도 안 좋죠? 사주를 더 강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쇠가 오면 어떤가요? 쇠가 오면 불이 워낙 강해서 쇠를 녹여버리죠. 그래서 운기도 제대로 못 받겠네요. 물은 어떤가요? 물이 오게 되면 사주에 많은 이 불기운과 물이 싸우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운이 되겠다는 얘기요. 불하고 물하고 전쟁이 되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건 흙 하나 남았네요. 흙이 오면 어떤가요? 이 많은 불기운이, 강한 불기운이 화생토를 하면서 힘이 받고 토생금으로 이어주니까 통관억불어서 상당히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신은 흙기운이 희식인이 되겠습니다. 큰 흙이 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 사주의 병은 불이기 때문에 불을 갖다가 빼줄 수 있는 흙이 들어오고 흙이 또 쇠를 생해주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흙이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여자분 사주팔자에 사주가 아주 신강하면, 사주가 강하면 사주팔자가 그렇게 되면 팔자가 세다고 그랬죠. 자, 사주가 강하고 이분이 관이 거의 무너졌죠. 관이 없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주장만 강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목표 이런 게 뚜렷하기 때문에 굽히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사회에서는 잘 통하겠지만은 가정에서는 상당히 배우자와 또 시댁 식구와 대립이 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이렇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부운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주가 됐고, 사주에 보면 관이 자수죠. 작은 관이 임목에게 힘을 다 뺏겨가지고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네요. 그러니 배우자 운이 매우 약한 사주가 됐네요. 그죠? 관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이 사주는 배우자 운이 약하고, 그리고
사주를 보면은 살이 상당하죠. 어떤 살이 있나요? 먼저 오화 이거는 뭔가요? 양이살이죠. 병화한테 보면 양이살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이살이 상당히 중중하고, 그 다음에 오호 자영살이죠. 자영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오화가 바로 뭡니까? 장성살도 되네요. 자, 장성살을 찾는 방법은 연지를 봐가지고 연지의 삼합을 찾으면 인목이죠. 인호술 삼합이 되고 가운데 있는 오화가 장성살이라는 얘기죠. 장성살까지 보태주니까, 장성살은 본인이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리더가 된다 그러면 호주 노릇은 한다는 얘기죠. 가장 노릇이나. 그러니 이런 살까지, 살이 중중해도 팔자가 세다고 그랬죠. 그래서 살도 중중하고 또 사주도 강하고 그 다음에 장성살까지 있고, 이러한 기운 때문에 또 관성도 약하고 이성 배우자원도 약해지죠. 그러면 그래서 팔자가 세진 그런 사주 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신강하고 사주에 살이 많고 장성살이 있는 사주가 팔자가 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주 팔자도 보자고요. 계축년, 계해월, 경어일, 이모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신데요. 자, 이 사주의 주인공도 상당히 팔자가 센 사주 팔자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큰 쇠의 4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아니면 쇠를 생해주는 흙이 4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 팔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축토 지장간에 신금 작은 쇠 조각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에 축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해수, 월지, 해수 안에 무토, 그 다음에 일지, 오한의 기토, 시지, 오한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4편이라고는 나와 있는 것은 축토, 작은 흙뿐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지장간에 있으니까 상당히 4편의 세력이 약한 그런 사주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신약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해주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나를 극하니까 힘이 받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새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이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 월간에 개수 작은 물이 있고, 월지에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시지에 임수, 역시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축토지장간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식상이 물기운이 강하죠. 개수, 작은 물, 해수, 임수 해가지고 큰 물까지 합쳐지니 물기운이 강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 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죠. 월지, 해수 안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일지의 오와 시지의 오와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은 상대편은 상당하죠. 개수 작은 물, 해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오와 작은 물까지 해서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합니다. 4편이라고는 축토 하나뿐이다는 얘기죠. 그러니 사주가 매우 신약해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거의 이 축토도 해수 합쳐진 물에 의해서 흙탕물이 돼서 요거는 물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런 사주가 되다 보니까 사주에 물기운이 아주 강한 물이 병이 된 사주가 됐습니다. 자, 용신은 해수 안에 무토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물을 막아보겠다고 하는데 물기운이 워낙 강하고 무토는 해수 안에서 물기운에 의해서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용신이 매우 약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 좋은 운이. 사주에 물이 병이니까 물이 오면 안 좋겠죠? 또 쇠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쇠가 오면은 나한테 힘을 보태준 게 아니라 쇠가 오면은 금생수를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물을 생해버리니까 병을 더 돋궈주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오면 어떤가요? 불이 오면은 이 사주에 많은 물이 생할 나무가 없기 때문에 불이 오게 되면 바로 수국화가 들어가서 불을 한 방에 꺼버린다는 얘기예요. 불도 좋지 않고. 그러면 흙이 오면 어떤가요? 토생금을 해서 좋나요? 아니죠. 마찬가지
물이 달라들어서 흙과 전쟁을 잃어버리고 흙탕물을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 남았네요. 뭔가요? 나무. 나무가 오면은 자연스럽게 이 많은 물이, 병인 물이 나무를 수생목을 하면서 물기운의 힘이 빠지니까 자연스러운 희신이 되겠습니다. 자, 나무 중에서도 간목이나 인목, 큰 나무가야 그래도 이 많은 물을 빼낼 수 있어서 희신 역할을 하지, 을목이나 묘목, 작은 나무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나무, 간목, 인목이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신은 사주의 병이 물을 빼주는 간목, 인목이 희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는데,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사주가 약하더라도 식상이 이렇게 강하신 분들은 기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식상이 강하신 분들은 바로 팔자가 세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남자를 눌러버리고 무시하는 성향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또 특히 이 사주의 구조를 가지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면은 사주에 관이 오화죠. 날의 극한오는 관이 어떤가요? 시지에 있는 오화는 임수가 쏟아지면서 한 방에 이 촛불은 꺼버리죠.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는 오화는 어떤가요? 해수, 기수 합쳐진 물이 쏟아지니 이 오화도 거의 사망을 했네요. 그러니 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관이 소멸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관, 즉 이성 배우자가 이렇게 거의 힘빨이 없으니까 무능한 남자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이별수가 있는 남자와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골곡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얘기죠. 본인의 기가 너무 강해서 또 남자를 눌러버릴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이 또 오화가 뭔가요? 오 자영살이 보이네요. 이 살이 보이고 또 역마가 흉하게 잡혔죠. 식상으로 잡혀 있고 그러니 더더욱 팔자가 세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좀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가정적으로 배우자 운이 안 좋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부딪힘이 많아서 항상 가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팔자가 세지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태가하고 역마살, 자영살 때문에 팔자가 세진 여자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주가 팔자가 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도 한번 보자고요. 임신년, 임자월, 병술일, 병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분도 상당히 팔자가 세신 분인데요. 한번 왜 그런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의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에 큰 불로 태어났네. 큰 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겨주는 나무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시간의 병화 큰 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술토지장간의 정화 조그만한 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나무를 찾아볼까요? 불을 생겨주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전혀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편이라고는 병화하고 지장간에 있는 정화 작은 촛불뿐이라 내편이 너무 작아서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상대편도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나를 극하니까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식상은 불이 생겨진 오행이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그리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일지의 술토, 큰 흙, 광하는 되겠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신금안의 무토, 시지, 신금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의 신금, 그 다음에 시지의 신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일지, 술토지장간의 신금, 작은 쇠 조각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이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월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월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신금 안의 임수, 그 다음에 시지, 신금 안의 임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상당하죠. 술토, 그 다음에 신금, 큰세,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 자수까지 합쳐서 이렇게 상대편이 되고, 내편은 병화 하나뿐이다 보니까
매우 신약해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의 병이 뭔가요? 바로 물이죠. 임수, 임수, 자수, 호수같이 금물. 그 다음에 신금 안에 임수, 신금 안에 임수, 또 금생수까지 받은 물기운이 이 불기운을 한 방에 꺼버리려는 아주 흉측한 녀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병이 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신은 어떻게 되나요? 이 술토로 물을 막으면 좋은가요? 그러면 좋을 텐데 이 술토가 하는 일이 물을 막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신금을 갖다 물을 부은 신금을 갖다가 토생금을 하느라 이 물을 막지 않네요. 왼수 같은 녀석이 되어버렸네요. 좀 막아주면 일간이 좀 숨을 쉴 텐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간의 병화로 용신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용신이 상당히 위태롭죠. 본인 살기도 힘들다는 얘기죠. 나무라도 있었으면 수생목, 사주의 병인 물을 갖다 수생목으로 많이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목생화로 이어지니까 좋았을 텐데, 나무라는 한 그루도 없다 보니까 아주 약해진 신약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용신은 병화, 희신은 역시 큰 나무를 받아야 되겠죠. 간목이나 인목을 받아야 이 많은 물기운을 흡수한 나무로 불에게 던져주면은 통간 억부로 상당히 좋은 사주가 됐는데, 이 사주에서는 나무가 없고 운에서만 팔할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물이 병이네요. 물이 관이죠. 관은 뭔가요? 여자분 사주의 배우자죠. 배우자가 나를 죽이려는 형상이네요. 그러니 남자덕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주가 되겠다는 얘기죠.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관살이 중중한 사주팔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관살 혼잡도 되고 관이 나를 죽이려는 형상이라 참고 잘 지내다가도 관살운이 온다든가 재성운이 와서 관을 생겨버린다든가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서 이혼수, 재혼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강한 남편한테 눌려 살기 때문에 항상 힘들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새의 사주도 팔자가 센 사주팔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남편 덕이 매우 떨어진 사주가 되겠죠. 남편이 나를 죽이려는 형상이다 보니까. 그러니 이 사주도 팔자가 센다는 얘기예요. 남편 덕이 없기 때문에 여자 사주는 남편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했죠. 그리고 이 사주를 보면 역마살이 신금으로 잡혀있죠. 역마살이 흉하게 잡혀있는 사주팔자도 상당히 팔자가 세다고 그랬죠. 이 신금은 흉하죠. 사주에 강한 모를 생겨버리니까 흉한 역마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관살이 중중하고 그리고 역마살까지 흉하게 잡혀가지고 이 사주팔자가 팔자가 센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팔자가 센 사주팔자, 여자분 사주팔자에 대해서 여러분같이 얘기해 봤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현대에서는 여자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남자에 의해서 팔자가 좌지우지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사주팔자에 남자운이 이렇게 불길하면 이렇게 여자분 사주가 세진다는 거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팔자가 센 여자 사주팔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